MC 내레이션, 오프닝, 당신은 알고 있나요? 어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그날 그녀는 단지 딸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기 위해 조용히 찾아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너머로 들려온 그 한 문장, 그 순간 그녀의 모든 인생이 조각처럼 부서지기 시작했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엄마, 아무것도 모르는 딸, 그리고 가면 뒤에 숨겨진 사위의 배신. 30년 전 묻어두었던 과거까지 다시 깨어날 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은 때로는 사랑보다도 잔인하다. 일막 산산이 조각나는 진실의 시작, 풍부한 디테일과 극적인 긴장감을 자아내는 깊이 있는 감성과 영화 같은 스토리텔링의 장일점일, 폭풍전야, 늦가을의 황금빛 오후였다. 서울 교외의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작고 조용한 집 밖, 바스락거리는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소박한 뒷마당에서 68살 박순자 씨는 아끼는 분재의 갈색으로 물든 잎들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아주 살짝 떨렸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때문이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콧노래를 불렀다. 돌아가신 남편이 딸에게 불러주던 옛 자장가였다. 추억으로 가득 찬 이제는 향수로 물든 곡조였다. 그녀의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 외동딸 미영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쉬고 계세요. 밥은 드셨어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다. 내 걱정은 하지 마, 여보. 학교랑 그 작은 원숭이들한테 집중하면 돼.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따뜻하고 소박했던 순간이었다. 마지막 순간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순간이었다. 미영의 남편 강민호가 뒤에서 서류 가방과 블루투스 헤드셋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맞춤 정장이 마치 갑옷처럼 그를 꼭 껴안았고 그의 말은 날카롭고 빨랐다. 아니, 경매 날짜를 앞당겨. 내가 처리할게. 끝나면 나갈 거야. 아무 소리 마. 그는 시어머니를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쳤다. 순자는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속이 뒤틀렸다. 그녀는 본능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장면 1.2. 진단 이틀 후 병원의 삭막한 추위 속에서 세상이 끝났다. 최장암 사기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6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기껏해야. 순자는 눈을 깜빡였다. 테이블 아래 놓인 한복천을 손으로 꽉 잡았다. 6개월. 그게 다였다. 순자는 울지 않았다. 대신 방과 후 아이들과 떡볶이를 먹던 미영의 모습이 떠올랐다. 생일마다 풍겨오는 미역국 냄새. 5살 때 천둥이 무서워서 미영이를 엄마라고 부르던 소리. 6개월. 그런데도 순자는 희미하게 웃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1.3장. 하늘을 찢는 말 그 주말. 순자는 직접 만든 김치와 허브차가 담긴 작은 봉지를 들고 딸의 집으로 갔다. 아직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단풍을 맞으며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초인종을 누르려고 손을 드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말을 막았다. 안에서 휴대폰에 대고 낮게 말하는 민호였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저 여자들은 몰라. 다음 주에 집이 내 거야. 경매되면 다른 사람에게 팔 거야. 그럼 다 끝낼 거야. 다 버리고 지은이랑 제주로 갈 거야. 순자는 얼어붙었다. 저 여자들이 미영을 말하는 건가? 손주들을 말하는 건가? 무릎에 힘이 풀렸다. 가방이 떨어졌다. 항아리가 깨졌다.
김치가 피처럼 길바닥에 쏟아졌다. 그는 차갑고 연습한 듯 무정하게 말을 이었다. 미영이는 아무것도 몰라. 모든 걸 내 이름으로 서명했어. 미영이 깨달을 때쯤이면 난 이미 오래전에 떠났을 거야. 순자는 숨이 막혔다. 딸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위는 집을 팔고 버려진 가구처럼 가족을 버릴 계획이었다. 그녀는 배신감에 눈이 흐릿해진 채 돌아서서 걸어갔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미영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내 인생 전체가 제로 무너져 내리기 몇 초 전인데. 장면 1.4. 말없는 결이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다. 심장 박동이 더 이상 일정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관자놀이에 눌려 마치 민호의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밀어내려는 듯했다.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미영은 몰라요. 지금 말하면. 그녀는 미영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아이들은 울고 집은 사라지고 배신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미영은 감당할 수 없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를 처리해야 해요. 순자는 낡은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고 먼지 쌓인 주소록을 꺼내 20년 동안 전화를 걸지 않았던 이름을 발견했다. 장 형사. 은퇴한 형사. 수십 년 전 남편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그녀를 도와주었던 남자.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장 선배, 박순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딸에 관한 것입니다. ACT2, 조용한 추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진실을 쫓는 한 어머니의 고요하지만 단호한 결심. 장면 2.1. 오래된 이름 새벽 안개가 자욱한 서울의 뒷골목. 작은 찻집 한 구석에 박순자가 앉아있다. 손에는 따뜻한 쌍화차. 하지만 그 온기도 그녀의 식은 손끝을 녹이지 못한다. 문이 열리고 장 형사가 들어온다. 은퇴한 지 오래된 베테랑 형사.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다. 장 형사. 순자 씨, 몇 년 만이죠? 박순자, 담담히. 오래됐네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낮고 조용하게 말한다. 암이에요. 말기 판정 받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 형사의 얼굴이 굳는다. 박순자, 우리 미영이 그 아이가 모든 걸 잃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다 계획했더라고요. 집도 아이들도 다 버릴 생각이에요. 장면 2.2. 의심이 현실로 며칠 후 장 형사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탐정사무소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화면을 넘긴다. 강민호의 신용카드 내역, 위치 추적 기록, 도박 사이트 로그인 이력, 그리고 CCTV 영상 한 장면. 강민호가 젊은 여자와 호텔 로비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은. 장 형사 혼잣말로. 불법 도박, 거액의 빚, 외도까지. 장 형사는 데이터를 인쇄해 폴더에 정리한다. 봉투 위에 적힌 이름은 박순자. 장면 2.3. 무너지는 믿음 박순자는 찻집 구석에서 봉투를 열어본다. 강민호의 빚은 10억 원이 넘는다. 사채, 카드빚, 카지노. 그리고 한지은과의 사진. 사진 속에서 그들은 마치 부부처럼 행복하다. 순자는 손끝을 떨며 사진을 내려놓는다. 박순자 속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사위였는데 우리 미영이는 이 사실을 알면 무너질 거야.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창밖을 바라본다. 세상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 속이다. 장면 2.4. 깊은 밤의 고백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일어난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어린 미영을 품에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박순자, 속삭이듯. 미영이는 내 친딸이 아니야.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장 형사에게 전화를 건다. 박순자, 30년 전 얘기예요. 남편이 데려온 아기, 그 아이가 미영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아이가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서 태어난 아이라는 걸. 눈물이 흐른다. 그러나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지켜내려는 의지의 시작이었다. 박순자,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액트 3, 가면이 벗겨지는 날, 진실은 결국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진실은 사랑보다도 잔인하다. 장면 3.1, 조용한 대면 서울 시내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의 한적한 구석. 박순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있다. 손엔 장 형사가 준비해준 증거 서류 봉투가 들려있다. 곧이어 나타난 강민호. 언제나처럼 말끔한 정장, 부드러운 미소. 강민호. 어머님, 웬일이세요? 갑자기 점심이라니. 박순자 담담히. 네가 미영이 집을 경매에 넘기려 한다는 얘기 사실이니? 강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진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되찾고 웃으며 말한다. 강민호,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어요? 전혀 그런 의도는. 박순자,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그럼 이건 뭔데? 경매 신청서, 도박 내역, 그리고 이 사진. 한지은과 함께 팔짱을 끼고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강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다. 박순자, 차갑게. 넌 우리 가족을 이용했어. 내 딸을, 내 손주들을 다 내 욕심의 도구로 만들었지. 강민호. 어머님, 그게 다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박순자, 울분을 참으며. 변명하지 마. 내 딸을 그렇게 배신하고도 아직도 연기할 수 있니? 장면 3점. 이 불청객 그 순간 뒤쪽에서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실 건가요?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본다. 박정희. 세련된 옷차림, 차가운 미소. 30년 전 남편의 옛 연인이자 미영의 친어머니. 박순자, 경악. 정희, 강민호, 당황. 박 대표님, 여긴 왜... 박정희. 모든 게 너무 재밌어지는군요. 드디어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장면 3.3. 피할 수 없는 진실, 다음 장면. 박순자와 박정희, 그리고 미영, 서연이 거실에 마주 앉아 있다. 박정희는 조용히 입을 연다. 박정희, 미영아, 넌 내 딸이야. 30년 전 너를 낳은 사람은 나야. 미영의 눈이 흔들린다. 미영, 뭐라고요? 박정희는 그날의 진실을 꺼내놓는다. 남편 김태준의 배신, 아이를 죽었다고 속인 거짓말, 그리고 그 아이를 박순자에게 맡긴 결정. 박정희, 울먹이며. 하지만 널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장면 3.4. 무너지는 세상, 미영은 흔들린다.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 믿었던 엄마의 고백, 그리고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또 다른 엄마. 미영, 속삭이듯. 이게 진짜예요. 다들 날 속였어요. 박순자 눈물로. 미영아, 아니 서연아, 난 널 진심으로 키웠어. 넌 내 딸이야. 미영은 혼란 속에 소리를 지른다. 그만해요. 다들 나를 왜 이러는 거예요? 장면 3.5. 생사의 기로 충격과 혼란 속에서 박순자의 입술이 파래진다. 그녀가 몸을 떨며 무너진다. 미영. 엄마. 박정희. 119 불러요. 빨리. 박순자의 몸이 떨리고 바닥에 쓰러진다. 미영은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고 눈물을 흘린다. 미영,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엄마, ACT사, 진짜 얼굴 복수, 거짓 진실. 그리고 밝혀지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장면 4.1, 제3자의 고백 다음 날 저녁. 장 형사는 한적한 카페에서 한지은을 마주한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다. 한지은,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강민호 씨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장 형사의 눈빛이 매서워진다. 한지은, 처음부터 박정희 씨의 짓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고용했어요. 강민호를 유혹하고 미영 씨의 가정을 흔들라고. 장 형사, 이유가 뭐였죠? 한지은, 복수요. 그녀는 단순히 딸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김태준 씨에게서 받은 상처, 그 가문의 모든 흔적을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장면 4점. 2. 흔적을 쫓다 그 시각. 장 형사는 강민호의 카드 기록을 추적해 제주도 리조트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다. CCTV에 찍힌 마지막 모습은 한지은과 함께 체크인하는 장면. 장 형사 속으로 이곳이 마지막 행선지. 하지만 왜 갑자기 사라졌지? 리조트 직원의 증언. 두 사람이 심하게 말다툼했어요. 그 후 남자는 다시 안 보였죠. 장면 4.3. 의심스러운 죽음 며칠 후 제주 해안에서 강민호의 신발과 지갑이 발견된다. 그리고 목격자 한 명이 밤중에 남자가 바다로 뛰어드는 걸 봤다고 증언한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하지만 장 형사의 직감은 달랐다. 장 형사, 너무 빨라. 뭔가 조작된 느낌이야. 장면 4.4. 박정희의 자백밤이 깊은 병원. 박순자의 병실에 박정희가 조용히 들어온다. 순자는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본다. 침묵이 흐른다. 박순자, 이 모든 게 내 짓이었니? 박정희, 그래. 30년 전 내 남편 김태준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나야. 공기조차 멎는다. 박정희 속삭이며 그는 나를 버리고 아이까지 빼앗았어. 그 순간부터 난 세상을 증오하게 됐어. 박순자 숨을 몰아쉬며 너 미쳤구나. 박정희는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그 눈물엔 회한보다 증오의 그림자가 더 짙다. 나는 내 딸을 되찾으려 온 게 아니야. 난 김태준이 남긴 마지막 흔적, 그 이름조차 지워버리기 위해 온 거야. ACTO, 행복과 파멸의 갈림길 사랑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선택은 단 하나뿐이다. 장면 5.1. 두 엄마 박순자가 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 서연 미영은 매일 병실을 찾아온다. 그녀는 조용히 박순자의 손을 잡고 묻는다. 서연,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숨겼어요? 박순자의 눈가가 젖는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박순자, 그건 널 지켜주고 싶어서야. 난 널 사랑했어. 피가 아니어도 넌 내 딸이었어.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박정희가 들어온다. 어색한 정적. 서연이 고개를 돌려 말한다. 서연, 아직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요. 박정희, 괜찮아. 네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돼. 난 그냥 널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야. 장면 5.2. 흔들리는 정체성 밤. 서연은 아이들이 잠든 방에서 옛 사진첩을 꺼낸다. 거기엔 어린 시절부터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는 얼굴. 운동회에서 손을 잡아준 박순자의 손.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서연, 내 진짜 엄마는 누구지? 그 질문은 피보다 깊은 질문이었다. 누가 날 낳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날 사랑으로 키웠는가.
장면 5.3 용서의 문턱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병실로 박정희를 불러낸다. 정희는 놀란 눈빛으로 묻는다. 박정희, 왜 날 부른 거니? 서연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본다. 서연, 당신이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 내가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든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든 사람은 엄마예요. 나를 키운 그 사람, 박순자예요. 박정희 눈물로. 그래, 맞아. 하지만 나도 이제는 엄마가 되고 싶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아주 작게. 서연,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완전히 닿지는 않을게요. 장면 5.4 마지막 선택 며칠 후 박순자의 상태가 악화된다. 산소호흡기와 수액이 달린 병실. 박정희와 서연이 함께 그녀 곁을 지킨다. 박순자 약한 숨으로. 서연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서연 눈물로. 말씀하세요. 박순자, 정희도 너를 기다렸어. 미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줘. 엄마는 두 사람 다 사랑해. 그녀는 조용히 서연의 손과 박정희의 손을 포개어 잡는다. 이 손 놓지 마. 부탁이야. 눈물이 흘러내리는 가운데 박순자의 숨이 점점 약해진다. 그리고 고요. ACT6 영원한 작별과 새로운 시작 사랑은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지는 숨결이다. 장면 6.1 마지막 인사 병원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든다. 서연은 박순자의 침대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고 있다. 박정희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조용히 눈을 감는다. 의사가 들어와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의사, 가셨습니다. 순간 시간도 숨을 멈춘 듯하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다. 눈물 한 줄기가 그녀의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린다. 서연 속삭이며 엄마, 사랑해요. 당신의 딸로 살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장면 6.2 새로운 집, 새로운 마음 며칠 후 서연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새로운 집 앞에 선다. 그 집은 박정희가 조용히 지원해준 곳이지만 모든 명의는 서연 앞으로 되어 있다. 지수, 딸, 여기서 우리 다시 사는 거야? 서연, 응,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테니까. 박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뒤돌아선다. 그녀는 처음으로 서연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 장면 6.3 무덤 앞에서 따뜻한 봄날. 서연은 흰 국화를 들고 박순자의 무덤 앞에 선다. 아이들은 무릎 꿇고 할머니 잘 계세요 라고 말한다. 서연은 조용히 말한다. 서연,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당신이 지켜준 삶을 제가 이어서 지킬 거예요. 그녀는 국화를 놓고 무덤 비석에 손을 얹는다. 서연 미소 지으며 제가 엄마의 딸이라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바람이 불고 머리카락이 흩날린다. 그 바람 속에 어딘가에서 박순자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장면 6.4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웃으며 달린다.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햇빛은 밝고 하늘은 푸르다. 박정희는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서연에게 다가와 말한다. 박정희, 서연아, 아니, 미영가, 나도 언젠간 너에게 진짜 엄마로 기억될 수 있을까?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본다. 잠시의 정적 후 그녀는 말한다. 서연,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서 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따뜻한 미소가 서연의 얼굴에 피어난다. 엔딩 내레이션 메시지.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어떤 상처는 잊혀지지 않지만 누군가의 품 안에서 치유될 수 있다. 혈연보다 진한 정칭이 있고 떠남보다 깊은 사랑이 있다. 엄마, 당신의 사랑은 나를 살게 했고 지금의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